자, 이제 방금 쓰나미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파동의 굴절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지? 한번 읊어봅시다. 다시 한번 쓸게. 굴절이 잘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굴절이 잘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굴절률이 커야 되고요. 굴절각이 작아야 되고 뭐 이런 게 툭툭툭 튀어나와야 된다.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법선 쪽으로. 굴절돼서 나오는 애가 법선 쪽으로 많이 꺾이는 현상.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굴절각이 상대적으로 입사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꺾여야 되니까 작아지는 거죠. 법선 쪽으로 붙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느린 매질이 되는 거죠. 밀한 매질인 거지. 통과한 애가 들어온 애보다 통과한 애가 밀한 매질이야. 그러니까 느리단 얘기죠.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굴절률이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임계각이 작다. 임계각도 중요하긴 한데요. 임계각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 문제 풀 때는 줄줄줄줄이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야. 원래 정확하게는 물리 2에 나오는 스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1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 말로 설명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스넬의 법칙까지 알아두면 되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N, 1, 2 이거 우리는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매질이 달랐을 때 그래서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이렇게 법선이 여기 이렇게 있고 빗으로 만약에 쐈을 때 빗을 이렇게 쐈을 때 이렇게 꺾인다 했죠. 이랬을 때 1매질이 뭐였죠? 공기하고 여기가 2매질이 물이었어. 이랬을 때 굴절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N, 1, 2 이렇게 되는 거야. 입사한 거에 굴절한 거. 그래서 1,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 법칙이야. 사인 B야. 그래서 사인 투가한 거분에 사인 R분의 사인 I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B로 성립이 되더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파장으로 속도비로 하면 2매질에 대한 1매질이 되는 거고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파장은 이렇게 된다. 절대굴절률로 공기에 대한 절대굴절률로 따면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니까. 이걸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내용은 이 공식은 물리 2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심화과정으로 알아두고 나중에 추가로 뭐 검산 같은 거 할 때 확인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굴절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굴절각분의 입사각의 사인 B다. 사인입니다. 이거 실험할 때마다 이거 각도 측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굴절률 측정하는 게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굴절률 측정하는 실험을 니네 페트리디시라고 생명 시간에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돼 있는 페트리디시를 옆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물을 채우는 겁니다. 가운데 원점 있죠? 여기 5를 지나는 물을 채워. 이렇게 물을 채웠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는 공기야. 그러니까 매질이 다르죠. 여기 1매질은 공기가 되는 거고 여기 2매질은 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법선. 이렇게 법선이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레이저 포인터로 원점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렇게 꺾여서 나갈 거야. 왜 이렇게 구를 쓰는 거냐면 니네 구의 특성 알죠? 원의 특성 알지? 원의 특성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부터
여기 뭐라 그러지? 원주의 접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 직각이잖아. 그죠? 수선의 발이 되잖아요. 여기가 직각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 아무렇게나 직각으로만 원점을 향해 쏘기만 하면 날아가서 산란되는 게 없이 그냥 오롯이 들어와. 나갈 때도 밖으로 산란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롯이 100% 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실험하기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I를 측정하고 이 각도를 측정하는 거죠. R을 측정한다. 그런데 왜 이런 실험 장치를 쓰는 거냐면 여기다 각도기 재고 측정할 거니? 각도기 재갖고 몇 도 나오면 뭐 20점 얼마, 22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수학 원 뒤에 사인표가 있어. 그 사인표를 보고 그 사인값을 읽어갖고 그걸로 나눠야 돼. 언제 그러고 앉아있냐고.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잖아. 각도기도 유리잖아. 이렇게 재면 서로 막 이제 오차도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소수점 뒤에 각도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런 실험 장치를 쓰게 되냐면 우리가 사인의 원리를 알잖아요.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직각삼각형에 이게 세타고 이게 직각일 때 이게 빗면이라 그러니? 이걸 밑변이라 그러나? 맞죠? 이거 높이라 그러죠? 사인은 빗면분의 높이잖아. 빗면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인 값이 되려면 어떻게? 사인 I 값을 구해볼까? 어떻게 되겠어? R분의 이 반지름이 R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지 이거지. 높이가 A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AB의 선분의 길이만 자로 측정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R을 계산해보자. 어떻게 돼? 똑같이 R분의 이번에는 어떻게 R분의 여기죠. CD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CD 이렇게 이거 B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RR 사라지죠. 그럼 결국은 CD분의 AB 길이의 B로. 그러니까 이게 짧고 이게 기니까 당연히 1보다 크겠지. 그래서 굴절률이 1보다 크면 법선 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 장치를 통해 가지고 각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 R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인 B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길이의 B로 사인 B를 계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이 훨씬 더 간단하게 뒤에 수학 원책의 뒤에 있는 사인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길이만 측정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굴절률을 측정해 가지고 스네델 법칙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다 구할 수 있더라. 됐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굴절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합시다. 아까 쓰나미 얘기도 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냐면 유명한 애가 나오죠. 반말이요, 반말. 밤의 말.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의 속뜻은 뭐냐면 남 험담하지 말으라고. 남 없는 데서 얘기하지 말으라고. 말 조심하라고요. 그죠? 많이 들으세요. 귓구멍 2개 있잖아. 잘 들으라고 귓구멍 2개를 뚫어놓은 거야. 입은 하나 있잖아. 조심하라고 입 하나만 놔둔 거야. 얘네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말은 되도록이면 줄이세요. 말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남 험담하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요새 SNS의 문제가 심각하지. 너네 친구들끼리 막 단톡방 그런 데서 그 증거가 남잖아. 뭐 꼭 법적으로 뭘 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해서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데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는 거, 남한테 들은 얘기를 사실인 양 넘기는 거, 이렇게 퍼다 날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잘못하면 범죄가 됩니다. 너네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말 조심하는 거, 말 조심하라고. 서양 속담에는 뭐 벽에도 귀가 있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 왜 이런 얘기? 우리 선조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과학적이더라는 얘기야. 얘가 그 신기루 현상하고 똑같아. 사막에서 막 길을 잃어갖고 했는데 오아시스 보고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나중에 죽잖아. 그죠?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요새 따뜻해졌잖아요. 그럼 아지랭이가 막 피지. 그럼 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 끝에 저기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막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원리야?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야.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소리에 대한 얘기죠. 음파에 대한 얘기잖아. 앞단원에서 내가 그 얘기해줬죠. 소리의 속력 얘기해줬지. V는 331 플러스
0.6T라 그랬어. 이 T가 뭐라 그랬니? 온도라 그랬어. 이게 공식처럼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한 20도, 25도에서는 상식으로 알고 있죠. 소리의 속력은 340m/s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식은 이거야. 331 플러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소리의 속력은 올라가게 돼 있어. 온도가 내려가면 소리의 속력은 낮아지게 돼 있어. 적어지게 돼 있어.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력이 결정되더라. 자, 그러면 낮하고 밤을 한번 상정해 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봐. 반 나눠 봅시다. 여기는 낮이야. 데이. 여기는 밤입니다. 밤이 뭐죠? 나이트인가? 이렇게. 낮에는 태양이 장렬하죠. 밤에는 태양이 없어지지. 달이 뜨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뭐야? 지표면이야. 지면이에요. 니네 알겠지만 태양빛이 막 비추면 지면은 비열이 낮아. 비열이 작아. 그래서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 태양이 떠있으면 빨리 뜨거워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경계면을 하나 그릴게. 경계면에 대해서 법선을 하나 그릴게. 여기 공기하고 여기 공기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낮에는 여기가 고온이야.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가 저온이야. 그런데 이제 올라갈수록 온도가 조금씩은 변하겠지. 연속적으로 변하겠지. 근데 두 덩어리로 여기는 고온이고 여기는 저온이고 여기를 경계면이라고 합시다. 그 경계면에 대해서 무조건 직각인 가상의 선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소리의 경우는 온도가 높은 데가 소환매질이야. 여기가 소환매질이야. 여기가 밀환매질이 되는 것이죠. 속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온도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 소리를 집어넣는 거야. 자, 내가 이제 우리 병우를 흠을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들어갔어. 그런데 경계면에 가가지고 밀환매질이야. 밀환매질은 어떻게 되죠? 법선 쪽으로 붙어야지.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낮에 지면에서 얘기한 소리는 위로 붕 뜹니다. 그래서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더 잘 듣는다 이런 뜻이야. 원리 알겠지? 이번에는 밤이 돼요. 밤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매질을 둘로 나눠. 여기가 이제 빨리 식잖아. 해가 져버리니까 땅이 비열이 작아가지고 빨리 식어요. 여기가 저온이요. 여기가 이제 고온이겠지. 공기 중에 좀 덜 식죠. 여기 이제 법선 그리면 되죠. 여기다가 똑같은 각도로 이제 또 소리를 집어넣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뭐야? 저온이 밀환매질이야. 여기가 소환매질이야. 소환매질이면 어떻게 된다고? 법선에서 멀어져야 되죠. 멀어져야 돼. 그러니까 소리를 같은 각도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꺾이는 거야. 땅으로 내려가는 거야. 니네 공부하고 끝나고 밤늦게 가다 보면 술 취한 아저씨가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 그게 이렇게 깔리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래로 깔린다. 그래서 밤에 소리가 멀리 나가요. 조금만 조용조용 해도 멀리 나가. 낮에는 위로 퍼져버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낮에 자는 사람들이 있어. 밤에 일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 가운데에 놀이터가 있잖아. 애새끼들이 거기서 놀아요. 시끄럽게 떠들어. 애새끼들 엄청 떠들잖아요. 그지? 아이들이 떠들면 어떻게 위로 소리가 올라오는 거야. 그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애들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거야. 밤에는 밑으로 깔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밤에 고속도로나 이런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거기 보면은 옆에 이렇게 생긴 그 방음막이 있잖아. 그게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 그지? 그거만 제거해주면 멀리 퍼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굴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밀환매질, 소환매질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특히 소리는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속도가 빠르면 소환매질, 속도가 느리면 밀환매질. 조건에 따라서 햇빛이 비추면 여기가 소환매질, 햇빛이 꺼져버리면 밤이 돼버리면 여기가 밀환매질. 이렇게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건 누구랑 똑같다? 신기루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도 없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이런 굴절 현상이다. 하나만 더 해볼까? 추가로 뒤에 가면 이제 전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반사는 우리가 이제 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total reflection이라고 얘기를 해. 얘들아,
반사인데 토털이야. 완전히 다 반사야. 근데 우리 아까 봤잖아. 내가 석촌호수가 아니고 산정호수 얘기해줬잖아. 호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반사만 일어나니? 굴절도 일어난다고. 항상 반사하고 굴절은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어. 근데 반사만 일어나는 거야. 우찌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왜 이게 반사에서 선생님이 소개를 안 하고 전반사를 굴절해서 소개를 할까요? 굴절하다가 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사는 그냥 굴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굴절의 한 현상이야.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이 반사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전부 반사로. 그래서 전반사라는 이름. 이거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 자, 첫 번째 조건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이게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밀합매질에서 소환매질로 입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 드디어 임계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야, 임계각이 이제 뭔지 알아야죠? 아까 임계각 여기 나왔었잖아요. 임계각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그때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임계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를 하면 전반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여기가 공기매질이고 여기가 물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보통 1번 매질, 2번 매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여기를 법선이라고 하자. 빗으로 합시다. 빗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꺾이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 입사각이라고 하고 이걸 굴절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소환매질인 거 알죠? 얘가 밀합매질이죠. 어떤 학생들 선생님 이게 밀합매질인 거 증명 좀 해주세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네, 해줄게. 얘가 왜 붙으면 밀합매질인지, 왜 속도가 느려지는지. 이거는 조금 수학적인 걸로 접근하면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법선이야. 이게 1매질이고 2매질이야. 그러면 만약에 매질이 똑같았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지나갈걸? 근데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하나는 1로 꺾이는 거요. A로 꺾여요. 하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B로 꺾인다고 해봅시다.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볼게.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매질의 경계면을 연장선을 하나 더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경계면에서 요 경계면을 내려오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합시다. 이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A로 오게 되면 요만큼인데 B로 오게 되면 이만큼이나 되잖아. 이거 이동거리를 SA라고 할게. 여기를 SB라고 할게. 그러면 속력 A는 어떻게 되는 거니? 시간분의 SA겠지. 속력 B는 어떻게 되겠니? 시간분의 SB가 되겠지. 누가 커? 이동거리 긴 놈이 당연히 속도가 크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파동에서 법선으로 멀어지는 애가 속력이 이동거리가 같은 시간에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거야.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애는 속력이 빠른 겁니다. 법선으로 붙는 애는 속력이 느린 거야. 그래서 밀합매질인 거야. 상대적으로 얘가 소환매질인 거지. 그런데 조건이 뭐야? 밀합매질의 속력. 야, 이 소에서 밀려면 절대 안 일어나. 절대 전반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누구를? 레이저 포인터를 여기로 갖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서 쏘잖아? 그럼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나갑니다. 각도를 조금 옮겨볼게. 여기서 이렇게 쏘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조금만 옮겨볼게요. 이렇게 쏘잖아? 이렇게 갑니다. 조금만 더 옮겨볼게, 각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 내가 이쪽으로 입사를 시켰더니 90도로 굴절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90도로 굴절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때 들어가는 입사각을 우리는 뭐라 그래? IC라고. 이게 임계각이야. 자, 밀합매질을 소환매질로 가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를 놓고 각도를 조금씩 변화시켰더니 얘가 굴절이 계속 일어나다가 굴절이 90도가 돼버리더라는 거야. 그때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정해. 근데 조건이 뭐예요? 그거보다 크게. 그거보다 크게. 그거보다 크게. 그거보다 크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 굴절하다가 100% 반사해버리는. 아까 산정호수는
100% 들어가면 40% 반사하고 60%가 굴절이었어. 근데 얘는 굴절하는 때는 반사도 있겠지. 근데 이건 100% 반사해버려. 그래서 전부 반사돼. 그래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이 조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우리 저기다가 스넬의 법칙에 한번 집어넣어볼까? 스넬의 법칙에 집어넣어볼까? 여기서 쐈잖아. 쐈으니까 n, 2, 1이지. 사인 90도분의 사인 ic 이렇게 쓸 수 있죠. 니네 사인 90도 1인 거 알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굴절률은 1, 2잖아. 그래서 1, 2로 바꿔야죠. 1, 2로 바꾸면 분모 분자가 바뀐다고. 증명됐죠? 굴절이 잘 일어나면, 즉 굴절률이 크면 이 각은 작다야. 이해돼요? 사인 값은 0에서 90도까지는 증가하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립이 되는 거야. 굴절률이 크면 임계각이 작아진다. 여기서 나온 거야. 이런 것까지는 뭐 내가 이렇게까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반사를 이렇게 이용한다. 그 전반사를 이용한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광섬유죠. 니네 일반적인 전기 도서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구리 도성 같은 경우 데이터가 오다가 저항에 손실돼요. 저항에 의해서. 근데 이 광섬유는 안에다가 코어를 집어넣고 바깥에다가 유리섬유, 둘 다 유리섬유인데 굴절률이 틀려. 안에 들어있는 애를 코어, 바깥에 둘러싼 애를 우리는 클래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코어의 굴절률이 더 큰 걸 집어넣어가지고 임계각보다 크게 입선을 시키는 거야. 짠! 그러면 전반사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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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부 반사해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쏘면 그냥 100% 데이터가. 그래서 니네가 이걸로 신나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리섬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버그 걸린다 그러나? 버벅버벅 되느라고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컴퓨터 안에 전부 다 광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100으로 빵 쏘면 끝으로 100으로 빵 와요. 이게 한 80km마다 증폭기가 필요해. 그래서 증폭기를 달아놓으면 데이터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광섬유다. 광섬유는 뭐다? 전반사를 이용한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코어의 굴절률이 클래딩보다 커야 돼. 즉 얘가 밀한 매질이어야 돼. 얘가 소한 매질이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조건이 맞을 거야. 그 다음에 이 들어갈 때 이 각도가 누구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커야 돼. 입사하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지 이런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다 라고 하는 게 굴절을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적어놔 보세요. 3개를 하니까 시간이 딱 들어간다.